안녕하세요. 서양화가 이두선입니다.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 강좌를 맡은 것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께서 그림과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행복한 시간을 저희와 같이 함께 누렸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우리들의 삶 곳곳에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먼 곳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았던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제가 그림으로서 많이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나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그림 시간을 같이 시작하게 되면 저희 행복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모든 카메라 렌즈에 여러분 십자가처럼 되어져 있는 걸 보셨죠? 그러면 저희 그림도 마찬가지로 중심점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잡을 겁니다. 스케치북 끝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선과 이 선의 2분의 1이 여기쯤 되죠. 그죠? 그러면 가로 화면의 절반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의 절반이 세로 화면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점을 중심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선은 중심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그림의 기초가 중심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시면 아무리 큰 그림도 작은 그림도 집 위치나 나무 위치가 어디에 어느 만한 크기로 들어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이 암담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중심점이 나의 그림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점이죠. 오늘 그림 그릴 주제가 이제 행복을 꿈꾸는 삶의 주제인 저희 이제 크로바를 시작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심점을 여기 잡고, 일단은 크로바를 선택한 이유가, 크로바 잎은 하트로 되어 있는 모양이 3개가 모여서 행복이 되고 4개가 모여서 행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복되어지는 어떤 물체를 그리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고 단순화되어 있는 형태를 여러 개 모여서 그리는 그림이 굉장히 쉬운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십자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만 봐도 크로바를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Y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또 3배의 행복을 또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행복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도형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하트는 뭐 지금 뭐 시청자들도 누구나 다 그릴 수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아, 나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그릴 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리고 네잎클로버는 행운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그죠? 이런 방법을 또 쓰시면 여기 먼저 선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으로만 이렇게 꾸며주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클로버 형태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 여기서 불었다. 그러면 잎사귀가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살짝 뒤집어진 모양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클로버를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햇빛이 많은 쪽은 이파리가 많이 커지고 빛을 좀 덜 받아본 데는 이파리가 좀 적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네잎클로버도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형태를 먼저 잡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연필 선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 여기도 한번 잎사귀를 올려보고요. 여기도 살짝 또 올려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그림이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완성하면 됩니다. 클로버를 하나 그리고 나면 지금 언제 언니들이 하나씩 그려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위에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 보여지는 거는 또 이렇게 동그라미 위치를 한번 잡아 보셔요. 그리고 또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Y를 한번 이렇게 꺼 주시면 Y를 그러면 잎사귀는 이제 겹쳐져 있는 잎사귀도 있어야 되겠죠. 클로버 밭에 가면 잎사귀는 굉장히 많은 잎이 바닥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잎사귀가 또 표현이 되고 또 동그라미를 또 하나 그려서 또 Y를 또 잡아 볼까요? 이렇게 Y를 잡아서 이렇게 가면 또 행복을 또 하나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자 이렇게 행복을 또 그립니다. 그러면 세 번이 겹쳐져 있는 네 클로버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 잘하시는데요. 뚱뚱하게 그리지 말고 요즘 다이어트가 유행이니까 클로버 잎을 날씬하게 그리세요. 날씬하게. 여기서부터 클로버 이파리를 돌릴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뚱뚱한 이파리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약간 직선으로 왔다가 밑에서부터 굴려주는 게 더 날씬한 이파리가 되지 않을까요?
연두색. 수채화의 기본 채색은 밝은 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어둡게 채색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제가 밝은 연두부터 먼저 이렇게 햇빛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춰진다라고 보고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새 이파리 중에 이쪽 부분이 최고 밝게 되겠죠. 꽃은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이렇게 연두를 칠해서 올리브 그린을 조금만 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파리를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그린을 가지고 여기 보여지는 이파리보다 여기에 있는 이파리는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많이 해서 붓을 씻어서 밝은 연두색을 다시 붓에 묻혀서 흐리게 이렇게 칠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밝은 색상. 그 다음에 어두운 두 번째로 어두운 이파리는 이 색과 이 색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니까 올리브 그린만 가지고 아래 이파리를 칠하게 되고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반다이크 브라운과 올리브 그린을 섞어서 그 다음에 어둡기를 칠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짙은 색은 울트라마린 블루를 섞으시면 더 짙은 이파리가 됩니다. 여기서 초록이 좀 더 모자라라고 이야기 될 때가 생각이 들면 여기 비리디안을 섞어서 좀 더 많은 초록을 만드시면 여기 네클로바치라는 기본 색상이 되겠죠. 아이들은 10살짜리 아이는 10년을 보았고 어머님들은 보통 4, 50년 자기 나이만큼 사물을 보아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미 클로바에 대한 생각들이 다 들어 있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색칠을 하고 하는 거는 별 크게 힘들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머님들 잘 하시는데요. 아주 훌륭하시게 칠하시는데요. 여기 이파리보다는 여기 잎은 조금 더 밝은 색이어서 물통에 물을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밝은 잎사귀로 칠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번지게 되는, 이게 번질 수 있는 이게 또 수채화가 주는 어떤 묘미가 되겠습니다. 수채화에 보면 이제 기법들이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 것 중에 이런 번지기 기법이 있죠. 물감에서 물감이 섞어져서 물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수채화입니다. 물길만 없으면 물감도 흐르지도 않고 물감이 번지지도 않겠죠. 이미 물길이 열어져 있기 때문에 수채화가 이렇게 물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붓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밝은 쪽에 이미 이렇게 채색이 되어져 있는 물감이 서해져 있는 거를 붓끝에 올리브 그린을 묻혀서 이렇게 라인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처음에 찍었던 올리브 그린은 진하게 되고 점점 내려오면서 흐려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잎사귀가 또 여기 처음 시작되는 잎사귀가 좀 힘있게 이렇게 묶어져서 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지금 위에 있는 잎사귀를 먼저 다 칠하고 계시는 겁니까? 올리브 그린을 또 섞어서 여기 반다이크 브라운을 제가 좀 섞어서 혼합해서 여기 아래 이파리를 칠하면서 위에 잎사귀가 다
다 드러나게 제가 칠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잎사귀는 조금 진하게 칠해야 아래 위가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지금 봄 되면 밖에 나가서 민들레가 피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쑥도 캐고 민들레도 그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소풍 가야죠. 봄이 오는 길목을 그릴 때는 밖에 나가서 사생을 하게 되면 예. 겨울이 따뜻했어요. 살짝 왔다가 가는 네. 느낌이에요. 봄이 이제 벌써 온 것 같고. 예. 햇빛이 들어오면 어머님들은 이거 그림을 그릴 때 보니까 다 칠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림자 처리를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사물을 많이 보아야 햇빛이 어떻게 드는지 그림자는 어떻게 생겨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형태가 있는 구상 쪽의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들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냥 연두색만 화면에 가득 채워서 칠해놓고 그냥 네크로바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그게 네크로바가 아니다라고는 말은 못해요. 그건 작가의 의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네크로바는 이제 남들이 다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구상 쪽의 그림들은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정확하게 스케치해서 재색해서 하려면 밖에 나가서 사물을 많이 보아야만이 그릴 수가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길을 걸어 다닐 때 그 햇빛이라든지 그림자가 눈에 이렇게 들게 될 거예요. 그냥 사물이 그냥 예사로 보이지 않고 아, 저 꽃은 어떻게 피어 있네? 또 햇빛은 어느 방에서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떨어지네? 다 아마 다 보이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네이크로바를 칠하게 되는데요. 이 네이크로바는 이제 여기 있는 그린을 다 섞은 것보다 훨씬 더 밝게 제가 칠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행복 속에 있는 행운은 뭐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리는 쪽에서 여기 네이크로바는 화면에서 보면 최고 먼 쪽에 있어서 제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흐리게 칠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 처음에 칠해 놓은 밝은 연두를 따라서 얘들이 번지죠. 그죠? 이 기법도 번지기 기법인데 굉장히 재미가 있는 기법입니다. 예. 다른 뭐 명암이나 어둠을 넣지 않더라도 물이 그리는 그림이죠. 물이.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연두색을 붓에다 물 농도와 적당히 맞춰서 이렇게 묻혀서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여기 짙은 이파리를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줄기를 칠하게 되겠죠. 그래서 줄기를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를 진하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림이 좀 답답해 보여요. 항상 여기 꽃이 피어 있는 위를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아래를 흐리게 해주는 게 줄기를 더 시원하고 길게 보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내 클로버 안에 인맥도 있고, 그죠? 그러면 잎사귀가 좀 더 많이 구겨져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기본 채색에 제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수채화에 하얀색이나 화이트와 블랙을 쓰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여기 파스텔 톤이란 물감도 많이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화이트도 쓰게 되고 약간 이미지적인 어떤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서 수채화도 블랙도 쓰게 되고 흰색과 블랙을 이렇게 검정색을 쓴다고 해서 그 그림이 잘못되어진 그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것도 이게 그림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림 패턴도 많이 바뀌고 이 시대가 주는 그림은 또 어떤 패턴으로 그려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될 때 그림도 유행이 있어요. 그리다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유행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제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될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클로버가 주는 어떤 느낌을 그냥 저희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남한테 보여주기 창피한 그림을 그렸어. 뭐 어머니들은 이제 못 보여주겠어 막 그러시는데 그림은 뭐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그냥 나의 만족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시면 최고 편한 그림이 되겠죠. 과시욕으로 절대 그림은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다르듯이 내 마음이 다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이죠.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단지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 뿐이지 그 모습이 달라졌다 해서 뭐 못 그린 그림이다, 틀린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 겁니다. 클로버가 점점 이제 그냥 되어져 갑니다. 밝은 쪽의 잎사귀는 철저하게 끝까지 이제 밝게 해주고 어두운 쪽의 잎사귀는 끝까지 어둡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알려드려야 될 기법은 제가 물감을 묻혀서 이제 그냥 이파리 네잎클로버가 갖고 있는 어떤 인맥을 제가 잠깐 그렸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디자인 붓이라고 하는 납작 붓을 가지고 먼저 칠했던 부분을 이렇게 붓에 물을 묻혀서 색이 들어있지 않는 붓을 이용해서 인맥을 그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살짝 닦아내기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 클로버의 인맥이 또 이렇게 또 살아나게 되죠. 이렇게 이때 사용되게 되는 이 붓이 평붓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인맥을 그려줘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붓을 사용하게 될 때는 이렇게 닦아내게 되면 붓 끝에 물감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을 이렇게 해주면 잘 닦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붓을 이렇게 닦게 되면 자주자주 여기 붓에 있는 물감과 물 농도를 닦아내서 그 일을 해주는 게 훨씬 예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님들 그림 그리신다고 아주 그냥 이야기도 안 하시고, 예? 아주. 이거 우리가 지금 입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취미로, 그냥 재미로 그리는 거니까, 그냥 그리시면 돼요, 어머니. 이야기도 좀 하셔요. 순혜 언니는 어제 저녁에 반찬 뭐 해 드셨나 모르겠네. 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뭐 하고 드셨어요? 글쎄 시금치 무쳐 먹었네요. 시금치 맛있죠, 겨울에. 예, 요즘 시금치가 시금치도 꽃이 피나요? 모르겠어요. 꽃이 안 꽃이 안 피죠. 피는 걸 못 봤어요. 아, 그런데 왜 시금치 거기 이파리에서 네. 초록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거 나 봤는데 다 피어진 시금치가 꽃이 피어서 아. 봄에 보면 아, 있잖아요. 그게 시금치 꽃이 아닐까요? 맞네요. 그죠? 네.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있었어요? 그죠? 삶으면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꽃인 것 같은데. 시주머니. 그죠? 꽃이 피지 않는 풀은 없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게. 늘 먹지만 한 번도 잎사귀가 있으면서 거의 다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잘된 것 같네. 꽃이 피면서 잎사귀 따로 꽃 따로 피는 꽃이 있어요. 잎이 먼저 피고 지고 꽃은 또 뒤에 피고. 상사라는 꽃은 그렇게 피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배경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경색을 충분히 이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녀언니는 아직 그림자를 하고 계시네. 배경을 칠할 때는 조금 넓은 붓을 사용하시는 게 편하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네. 넓은 붓 안 갖고 오신 분 계신가? 그 배경을 할 때는 물을 먼저 화면에 대해 이렇게 저는 칠하에 놓고 물감을 녹여서 하겠습니다. 물을 칠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여기 만일에 배경색이 아주 진하게 가거나 어둡게 할 경우에는 이거 물을 칠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데 배경을 흐리게 갈 경우에는 제처럼 물을 칠해 놓고 배경을 하는 게 아무래도 편할 것 같습니다. 하늘을 칠하기 전에 이제 먼저 사용했던 물감들을 다 한 번은 팔레트를 깨끗이 닦아내어서 또 이 부분도 이쪽에 정리를 그림자가 더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언니는 오렌지색과 브라운색을 섞어서 네. 같이 한번 해보시고 네. 저는 이제 하늘색으로 이렇게 해서 땅색으로 가는 거 제가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니는 노란색으로 하는 거 서로 각자의 다른 배경을 그리는 게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색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셀루리안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이 색과 이 색을 지금 제가 하늘색으로 해서 색을 지금 풀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또 새파란 하늘이어도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흰색과 여기 블랙을 조금 써서 그레이 색을 제가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셀루리안 블루색을 여기 만들어 놓은 흰색에 섞어서 블루 그레이 색이라 그러죠. 이 색으로 저희가 칠할 겁니다. 테이핑 작업을 아까 테이프가 끊어져서 조금만 했더니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네요. 그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레이 색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지금 여기 먼저 풀어놓은 셀루리안 블루와 섞어서 블루 그레이 색을 만들 겁니다. 그레이 색을 섞어서 밝은 화면을 걸어주고 지금 이 정도의 화면에 이제 먼저 칠해둔 농도와 물감을 채색한 이 농도면 손으로 물튀기 기법을 한번 써줄까요? 이점에서 그러면 햇빛이 제가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이 햇빛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한번 햇빛을 튕겨 보겠습니다. 오, 예. 예. 근데 선생님 그런 건 예. 좀 초보 단계에서 아직 하기에는 너무 그러지는 않고 어렵지 한번 해보세요. 않아요? 이렇게 뭐든지 많이 해봐야 이게 늘죠. 물을 뭐. 묻혀요? 예, 아니 손끝에다가 네. 흰 거 이렇게 배경을 손으로 먼저 튀겨서 바르- 이렇게 배경을 한번 먼저 바르는 손으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튕겨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예. 어머니들이 보통 뭐 스프레이 갖고 잘
사용하시고 훨씬 뭐 저보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물 튕기기 이런 거는 예, 잘 하시니까 아마 저보다 더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고등어 간할 때 소금 뿌리듯이 소금 예, 맞아요, 맞아요. 수치화에 네.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손으로 튕겨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소금을 뿌리는 이런 기법이 되죠. 소금이 있는 곳은 물감이 흡수하기 때문에 네. 거기가 하얘지겠죠. 뜯어내면 이런 기법이 나오기도 해요. 지금 클로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바탕색은 조금 어둡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흐리게 하면 지금 그림이 이제 겨우 묶고 났는데 그죠? 지금 옐로우 바닥을 조금 짙은 색을 좀 쓰시는 건 어떨까요? 반다이크 브라운을 해서 이렇게 여기요? 또 위에 이렇게 여기 네잎클로버 안에다가 이렇게 안쪽이요? 조금 이렇게 네, 떨어뜨려 주거나 저는 예. 저는 괜찮아요. 예, 예.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을 좀 흐리게 예, 예, 칠하시는 게 예, 맞아요. 예. 지금 칠하는 색은 지금 왼쪽 아래에다 칠하는 게 훨씬 예쁠 것 같거든요. 반다이크 브라운이나 로암바를 쓰시는 건 어떨까요? 저요? 예. 예. 이쪽으로 갈수록 예, 좀 예. 연해지라고. 예. 예. 너무 밋밋하다. 오. 그죠. 사실은 이제 그림이 요 짧은 시간에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 간단한 그림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는 작업하는 중에 아주 최고 간단한 그림들이죠. 근데 보통- 물 뿌리는 건 선생님 이거 물감이 예. 마르기 전에 뿌려야 되지요. 번지. 그러죠. 자연스러운. 물의 농도가 이게 이제 느낌이 딱 와요. 화면을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너무 말려 있으면 물을 뿌려도 그냥 네. 안 되는 거고요. 적당하게 아까 물 묻혀서 물감하고 농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 적당히 이렇게 묻어 있을 때 뿌려주면 훨씬 그림이 더 예뻐지겠죠.
와, 언니 예쁘다. 그렇게 두 개를 딱 넣으니까 아주 그림이 딱 네, 묶어졌어. 살았네. 살았어. 살았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원장님이 쳐주세요. 아, 네. 지금 치시면 됩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크게.